오늘 우리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지금 이 회사가 정말 거대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수십 년간 회사를 지탱해온 철강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무려 40% 가까이 밑돌았는데, 아니 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한 목소리로 사라고 추천하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좋냐 나쁘냐 그런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된 철강 거인이 아예 자기 정체성을 걸고 미래 에너지 시장을 잡기 위해서 벌이는 정말 거대한 변신, 바로 그 승부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포스코가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38.5%. 이게 뭐냐면 2023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이 정도는 나오겠지 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38.5%나 밑돌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그야말로 어닝 쇼크였던 거죠. 와, 이 숫자만 보면 이 회사 큰일 났네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실망스러운 성적표 뒤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스코 하면 정말 단단한 강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단한 기반에 지금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이익을 깎아먹는 주범들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일단 핵심 사업인 철강은 국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판매량이 4%나 줄었고요. 그리고 건설 자회사인 포스코 E&C에서는 또 사고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크게 터졌습니다. 발목을 잡은 거죠. 여기에다가 야심차게 미래 먹거리로 키우던 배터리 소재자 회사 포스코 퓨처엠은 적자폭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동시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특히 이 핵심인 철강 사업이 왜 어렵냐, 이걸 이 스프레드 축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철광석 같은 원재료 값은 자꾸 오르는데 정작 만들어 파는 철강 가격은 중국 때문에 잘 못 올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한 톤 팔아서 남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뼈아픈 겁니다. 핵심 사업의 수익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주력 사업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포스코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철강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하얀 석유, 바로 리튬의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걸어버린 겁니다. 아니, 리튬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기차, AI, 드론, 그리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의 모든 미래 산업의 심장이 바로 배터리잖아요.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바로 리튬입니다. 그래서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거고요. 근데요,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시장 가격 변동도 엄청나고 기술도 까다로워서 아무나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쉬운 전쟁터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포스코의 베팅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주에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광산 두 곳 지분을 사들이는 데에만 무려 7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이건 그냥 좀 투자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이거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이요, 보면 볼수록 정말 치밀합니다. 한 곳에 그냥 올인하는 그런 무모한 도박이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안정적으로 바위를 캐서 리튬을 만들고, 또 아르헨티나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소금호수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안정성과 경제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리튬 투자가 그리는 포스코의 진짜 큰 그림은 뭘까요? 그 야망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2026년까지 1년에 9만 3천 톤. 네, 9만 3천 톤입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포스코의 미래가 이 숫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93,000톤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 5위 리튬 회사가 중국의 튠치 리튬인데 이 회사가 1년에 한 7만 톤 정도 만들거든요. 근데 포스코 목표는 이걸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죠. 이건 그냥 우리도 리튬 사업 좀 해볼게가 아니라 몇 년 안에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야심인 겁니다. 포스코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프리미엄 리튬 자원을 확보해서 글로벌 최상의 업체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버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바꾸는 탑티어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도박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할 거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마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전부 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러니까 사라고 합니다. 포스코가 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 주가를 한번 보세요. 어디는 74만 원을 부르는데 어디는 38만 원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지금 얼마로 봐야 하느냐, 이걸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나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뭘 의미할까요? 명확합니다. 포스코가 그리는 미래, 그 장기적인 비전은 다들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망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거고 상당한 시간이랑 인내가 필요할 거라는 데에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명확하나 확인 과정이 필요한 구간. 네, 방향은 맞아요. 장밋빛 미래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시장의 신중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포스코는 과연 하얀 석유, 리튬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엄청난 도박이 전통의 철강 거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 다 함께 짚어본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